안녕하세요. 김지훈입니다. 오늘 저는 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23분에서 5분 사이 동안 여기가 시계가 크게 있어가지고 이 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짝 많이 만나고 싶으시고 또 좋은 짝 찾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없으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오셨잖아요. 그쵸? 스스로. 우리 참 좋은 짝 만나고 싶고 또 좋은 짝 만나서 사랑하고 싶고 또 연애하고 싶은 욕망 우리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좋은 짝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은 쉽게 먹을 수 있지만 조금 생각을 바꾸어서 누군가에게 좋은 짝이 되어주려는 노력을 한다면 훨씬 더 짝꿍을 만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좋은 짝을 찾는 법, 내 짝을 알아보는 법 이런 거 말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짝이 되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오랫동안 잘 들어왔던 사랑에 대한 15가지 속성이 나오죠. 오래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하여튼 뭐 되게 힘들고 별로 로맨스하고 상관없고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거 빼고 예쁜 사랑만 하고 싶잖아요. 이제 그런 속성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3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짝이 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는 속성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하다 보면은 정말 오래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야 이제 많은 순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오래 참아야 될 때 2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하나는 나를 열받게 하는 상대의 그것, 어떤 사안, 어떤 문제적 행동, 습관, 꼭 저건 없애버리고 말 거야 막 생각하는 어떤 상대의 단점 이런 거에 우리가 참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어떤 문제적 사안이나 상대를 대하는 나의 감성, 나의 태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부정적인 감정이죠. 자기 자신을 참아야 하는 그 2가지 방향의 오래 참음의 인내가 우리의 연애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듭니다. 제가 오늘 3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모두가 다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저에게 이 사연을 제공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저런 일이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약간 바꾼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애를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데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자들에게 데이트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특히 이제 만난 지 한 3개월 이내의 데이트면 굉장히 설레잖아요. 머리도 그날 아침에 꼭 감고,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우리 안 감잖아요. 조금 감고 이제 머리 묶잖아요. 처음 연애할 때는 이제 렌즈 끼잖아요. 수련회 한번 같이 다녀오고 나면 이제 안경 끼고 만나잖아요. 오빠가 뭔지 몰랐어? 막 이러고 이제 앉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연인이요, 되게 이제 막 설레었어요, 여자가. 근데 이제 그 남자가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시쯤 만나기로 했는데 한 11시쯤에 전화도 아니고 문자로 오늘 못 만날 것 같아. 미안해. 이유는 나중에 얘기할게. 그리고 내가 이따 전화할게. 이러고 문자가 왔어요. 그럼 약간 걱정도 됐다가 조금 황당하기도 했다가 섭섭하기도 했다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남자가 내가 이따 잠시 후에 전화할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계속 기다리잖아요. 재방송을 보면서 핸드폰을 계속, 이따가 과연 언제인가, 1시간인가, 그 남자의 기준에 이따는 언제인가. 보통 여성들이 생각할 때 이따의 기준 한 30-40분은 1시간 이내. 근데 막 3시간 지나고 4시간 지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렸다가 걱정됐다가 화냈다가 열받았다 무시하는 거야? 막 이랬다가 헤어져. 막 그러면서 토요일 하루가 달라가면서 이제 그거에 막 너무 짜증이 나잖아요. 쉬지도 못하고 차라리 전화를 오늘 연락이 안 한다고 하든가, 이따가 한다면서 남편들이 곧 도착해. 그런데 1시간 25분이 지나도 곧 도착하지가 않으면 찌개를 또 올려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 애매모호함. 그러다가 이제 8시간 동안 침묵하다가 전화가 딱 된 거예요. 그럴 때 굉장히 이제 마음이 복잡하잖아요. 밤 9시 정도 이제 연락이 됐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또 기대하는 바는 뭐예요? 그렇게 굉장히 무심하게 나를 8시간 동안 방치했으면은 8시간 만에 전화를 했을 때는 굉장히 을처럼 행동해야 되잖아요. 갑이 을처럼. 야,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더 가오를 잡는 때가 있잖아요.
더 목소리를 깔면서 내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 오늘 일단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잖아요. 지금 기다린 것도 화가 나는데 그렇게 나를 을처럼 대하는 그 갑 같은 태도가 훨씬 더 우리를 화나게 하는 거야. 자, 이때 이런 비슷한 순간 굉장히 우리 연애할 때 많이 있죠. 이때가 바로 욱하는 순간이에요.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케이스로 이렇게 욱하는 순간들이 우리 연애할 때 찾아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우리 승질대로 하고 싶은, 정말 그냥 오늘 끝까지 가자 막 이렇게 그 연애할 때 절대 끝까지 가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쉽게 끝까지 가면 그냥 오늘 끝장을 내 뭐 이런 기분으로 막 이렇게 욱할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을 그 위기가 우리 연애 순간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야 저기 오늘은 좀 그리고 내가 내일 얘기할게. 이럴 때 우리가 딱 선택해야 되는 거, 일단 내일 얘기해 준다고 했으니까 내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 참는 그것을 발휘해야 되는데 나 못 기다려. 나 궁금한 거 있으면 못 자는 거 알지? 당장 말해. 당장 말하거나 아니면 당장 헤어져.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막 이렇게 이제 보통 하고 싶단 말이야. 나 내 성격 알지? 나 뭐 아니면 도야. 나 이런 식으로 오늘 밤 못 자. 아니면 네가 말하면 내가 갈게. 막 이러면서 막 러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겠죠. 근데 이때 여성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그래 내가 사랑한다면 적어도 3시부터 1시부터 9시까지 선을 보진 않았을 것이다. 너 선 봤구나? 너 그래서 지금 찔려서 나한테 말 못하는 것도 괜히 네가 더 그렇게 화내는 거잖아. 너 니네 엄마가 얘기했던 그 여자랑 선 봤지? 선 본 거 아니라고. 말꼬리 흐려지네. 봤다고 해. 괜찮아, 이해해. 막 이러면서 계속 이제 꼬리를 막 잡는 거야. 근데 여성이 그때 갈등을 좀 하다가 알았어. 그냥 그러면 내일 얘기하자.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자, 그럼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죠. 성질대로 못했고 이때 참기로 결정해서 그때부터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또 관리를 하고 컨트롤을 하느냐가 우리의 연애의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는 친구한테 전화하고, 이때 어떤 친구에게 전화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친구들을 분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욱하는 라인과 뭔가 이렇게 워워하는 라인이 있어요. 이때는 의도적으로 워워하는 라인을 할 때 전화를 하셔야 돼요. 친구들의 잘못된 조언으로 이른 이별과 파경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오래 참는 것을 방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잘못 전화하면요, 야 이래가지고 그 사연을 우리가 또 자세하게 설명하잖아요. 그때 이제 욱 라인에 있는 친구들은 때려쳐. 야 지금 그러면 결혼하면 외박해도 연락 안 돼. 야 때려쳐. 야 선본 거 분명해. 야 내 조사해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웅 라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어 라인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겠지. 그럴 수도 있어. 야 너 그럼 그것도 못 믿고 그 남자 사귀는 거야? 그냥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 좀 기다려. 드라마 봐. 밀린 드라마 없어? 그거 봐. 아니 내가 지금 만날까? 뭐 이러면서 이렇게 워워 시킨 라인이 있어요. 어떤 친구에게 전화하냐가 여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이제 그 자기의 이렇게 워 라인 좋은 친구한테 전화하고 그날 밤을 무사히 넘겼어요. 그날 밤, 왜냐하면 또 굉장히 욱하면 문자 하나 날리고 싶거든요. 너 나 무시하냐? 이런 거를 자다가 또 막 생각나잖아요. 그리고 또 여자들은 혼자 있으면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뭔가 어떤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옛날에 섭섭하게 했던 게 그날 또 생각나면서 그거랑 그게 구슬이 꽤 맞춰지잖아요. 그러면서 한마디는 하고 싶잖아요. 이대로 너무 억울하잖아요. 토요일 오후가 날아간 것도 약 오르고 머리 감은 것도 약 오르고 화장했던 것도 약 오르고 막 이러니까 이제 한마디 딱 하고 싶은, 너 다음부터 이러면 그냥 끝내 뭐 이런 말 하고 싶은데 잘 참고 넘어갔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면 이 남자가 위경련이 있었던 거예요. 위경련. 극심한 위경련, 극한 위경련이 있었는데 이 남자가 그래서 응급실에 가면서 문자를 이렇게 보냈던 거예요. 문자를 보내고 입원하고 뭐 이런 와중에서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연락이 굉장히 늦게 동안 됐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했대요. 자기 혼자 이렇게 난리 핀 거잖아요. 선 봤을 것이다 아닐 것이다 뭐 이러면서 밤새 시나리오를 썼는데 이 남자 약간 위경련으로 이제 입원을 했었던 거죠. 응급실에 갔다가 이제 집에 온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그때 그 남자한테 퍼부었거나 그럼 그 남자는 어떤 입장에서 그걸 받는 거예요. 막 링거 꽂고 있는데 헤어져, 끝내. 뭐 너 막 제정신이 아닌데 막 지금 수액이 막 들어가고 있는데 막 지금 그거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자기는 걱정할까봐 말 못했는데 물론 이제 그 남자의 스킬 부족이고 약간 무심함이죠. 그 남자의 무심함에도 화가 냈겠지만
어쨌든 오래 참는 것으로 그 연인은 그 위기를 넘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연애하는 순간에 이런 욱하고 굉장히 참기 싫은 어떤 순간들이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요. 참으린 살게면 살인을 면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많은 연인들 사이에서 오래 참는 것을 선택할 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좋은 짝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자랑을 경계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좋은 짝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이제 결혼을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결혼으로 가는 가장 어려운 난코스 1단계 상견례 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상견례는 두 집안이 대립되거나 또는 조화되거나 결혼이 얼마만큼 치열한 현실인가를 보여주고 경종 울려주는 엄청난 만남이 이제 상견례. 그래서 이제 똑똑하신 분들은 그 식당 선정을 하실 때 미리 매니저분들에게 음식을 빨리 넣어달라고, 회전을 빠르게. 그러니까 빨리 먹고 음식이 들어오면 음식 얘기라도 하잖아요. 맛있네요. 고기가 간이 딱 좋은, 어떠세요? 고기 간이 맞으세요? 여기 면이 참 괜찮아. 이렇게 해서 음식을 빨리 넣어주세요. 빨리빨리. 그래서 빨리 먹고 빨리 후식 나면 빨리 가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빨리빨리 회전을 막 시켜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근데 상견례가 굉장히 이제 쉽지고요. 드디어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등장하고 제 집안이 등장하는 굉장히 어려운 스토리가 굉장히 시작되고 이제 갈등의 국면에 맞이하게 됩니다. 역시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상견례를 하게 됐어요. 굉장히 통속적인 세팅인데요. 남자 집이고 여자는 그냥 소박한 집이었어요. 어느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일이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또 그런 실망스러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역시 두 집안 다 믿는 집안이었지만 남자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장만할 수 있는 집의 사이즈는 이것이다. 꽤 넓은 평수로 이야기하셨고 여기에 걸맞는 세간을 드릴 것을 명하셨어요. 그리고 체면에 뒤지지 않을 만한 예단, 품목과 그런 것을 예식장의 위치, 예식장의 홀, 사이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예식장 음식의 레벨, 그 다음에 샵은 어느 샵에 가서 메이크업을 했으면 좋겠는 것까지 이제 디테일한 어머님들이 많아요. 어머님들 시간이 많으시면은 정보력이 많아지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 여성은 엄마 아빠랑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대요. 서로가 미안했었겠죠. 엄마도 자녀에게 그걸 못 해주니까 미안했을 것이고 자녀는 엄마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줬는데 그런 모멸감을 느끼게 한 것이 너무나 미안했기 때문에 아무 말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이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굉장히 고민하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만약에 굉장히 여자친구 상심해 있잖아요. 이때 만약에 남자친구가 야, 너 목소리 왜 그래? 아까 우리 엄마가 한 얘기 때문에 그래? 신경 쓰지 마. 우리 엄마 원래 그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무심한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못 하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엄마 안 그래. 우리 엄마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 엄마 말만 그래. 자, 왜 그럴까요?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니까요. 우리 엄마는 나한테는 우리 엄마니까 괜찮죠. 우리 엄마는 나한테 우리 엄마니까 내가 무엇을 해도 우리 엄마니까 난 다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예비 아내에게는 우리 엄마는 아니거든요. 그 객관성이 한국 남자들에게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결혼을 준비할 때요 관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때 저는 여러분께서 원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와서 부모님의 가치관, 세계관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첫 번째 시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얼마만큼 여러분이 결혼을 준비할 때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나가 좋은 짝이 되기도 하고 보다 독립적인 출발의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견례를 하면서 또 실질적으로 결혼에 대한 재정이 오고 가면서 또 서로의 재정 상태가 드러나면서 있는 쪽에 없는 쪽을 누르는 것 그건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쪽이 없는 쪽에게 불편함을 끼치게 되는 것, 그래서 없는 쪽이 있는 쪽을 굉장히 힘겹게 따라가야 하는 것, 자존심이 상하는 것, 모멸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 굉장히 그것은 자랑이죠. 그리고 그것은 사랑의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을 준비하실 때 그 순간 내에 정말로 좋은 짝이 되기 원하신다면 이러한 상황이 생기실 때 상황 파악을 잘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 상황을 이것은 지금 우리 부모님께서 자랑을 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거를 파악하시고 예비 배우자를 그 자랑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것이 사랑으로 변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시고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좋은 짝이 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결혼 사례도 굉장히 부의 불균형 때문에 한쪽이 상처받고 나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거는 몇 배의 상처가 되는 것 같고 또 그분의 부모님들이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일 때 그 상처는 3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는 나누어야 할 것이지 자랑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돈 문제 때문에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하고 상처받고 또 그것이 자랑인 줄도 모르고 자랑을 하면서 상처를 주는 그러한 불균형의 문제가 그런 또 세속적인 사태가 교회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께서 이러한 개념을 가지실 때 굉장히 좋은 짝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무례함이라는 건데요. 사랑은 무례하게 행치 않는 것이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 아들이 4살이에요. 근데 이제 약국에 갔어요. 약국에 가면 소아과 근처 약국에는요 장난감이 되게 많이 있어요. 왜냐면 약국이 정신이 없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미끄럼틀 뭐 이런 걸 많이 갖다 놔요. 근데 그 약국에 저희가 잘 가는 약국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앞뒤로 타는 말이 있어요. 이제 밑쪽에 바운스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반원. 그래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약국에 이게 처방전을 내고 기다리는데 저희 애기가 이게 분명히 이렇게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 바운스가 굉장히 격해지는 거예요. 얘가 막 뒤로 자빠졌듯이. 그래서 봤더니 여자아이가 등장했어요. 자기 취향이야. 자기 취향의 여아가 등장했더니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야. 너무 잘 보이고 싶은 욕구가 정말 너무 확연했어요. 그래서 너무 격하게 이거를 막 했어요. 그리고 애가 거의 뒤로 자빠질 뻔한 걸 딱 제가 잡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참 느낀 것은 정말 사람은 매력적인 상대가 나타나면 너무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잘 보이고 싶어하고 되게 친절해지는구나. 그러면서 그 여자애한테 그 비타민 있죠. 약국에 가면 항상 비타민 주거든요. 그건 엄마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런 비타민은 자기가 갖고 있고 숨겨놓고 먹는 건데 그 비타민을 줘요. 우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상대를 원거리에 있을 때 나의 삶이 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 친절함과 예의이죠. 또 하나 생각해보고 싶은 관계는 우리가 가장 젠틀해야 되고 가장 예의가 많아야 하지만 가장 막대하는 존재. 엄마. 우리는 엄마를 정말 쉽게 막대하죠. 화날 때, 막 자기가 막 굉장히 피곤할 때 엄마가 밥 먹으라고 그래요. 아침에. 또 엄마들은 조금 일찍 밥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딱 7시 20분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6시 55분에 밥 먹어? 그래서 문 열잖아요. 이따 먹을 거야. 그럼 5분에 밥 먹어. 다 식어. 내가 언제 지금 데펴 달라고 그랬어, 엄마? 다 식는다고. 그래서 막 밤새 막 멸치 국물 내갖고 막 끓이시고 아침에 그러면 이제 막 짜증나니까 막 엄마한테 막 하잖아요. 그리고 안 먹고 막 가버리잖아요.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 부모님, 우리 엄마 나에게 가장 잘해주는 사람한테 우리가 무례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의 연인 관계가 이 2가지 어느 지점쯤 있는 것 같아요. 엄마를 막대할 때와 내가 굉장히 매력적인 상대를 만났을 때 저희 아이처럼 죽을 듯이 그 바운스를 타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나고자 하는 그 과도한 친절함과 엄마를 막대하는 그 무례함 그 어디 즈음에 우리가 연인을 대하는 태도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디 즈음에 있는지는 다 개인이 따라서 다르시겠죠. 한국 문화 중에요. 체면 문화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연인 관계의 무례함의 그 지점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교회에서요. 예를 들어 모임이 7시에 있었어요. 근데 약간 늦게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다 뭘 먹고 있을 때 약간 친한 사이가 아니에요. 그럼 들어갔는데 누구야 이거 먹을래? 그럼 보통 야 나 진짜 배고파 죽겠어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보통 괜찮아 나 먹었어. 배는 막 꼬르륵 하는데 커피밖에 안 마셨잖아요. 올 때 커피만 계속 먹으니까 속이 막 닝닝하잖아요. 아니야 야 너 이거 먹어 우리 많이 남았어. 아니야 괜찮아 3번쯤 하면 먹어줄게 막 이런
뭐 그렇게 남는다면 뭐 내가 하나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먹잖아요. 약간 체면 문화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이 연인 관계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떤 얘기냐면요. 자, 어떤 역시 재구성한 이야기예요. 어떤 연인 둘 커플이 피자를 먹으러 갔어요. 피자를 먹으러 갔는데 한 여성이 피자를 굉장히 잘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 상대방 남자가 야, 너 피자 진짜 잘 먹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가 이 피자를 잘 먹는 여자의 남자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피자만 잘 먹는 줄 알아? 하루 종일 먹어.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약간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거지만 굉장히 상처 받았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야지 돼요? 야, 피자만 잘 먹는 줄 알아? 만드는 건 더 잘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색해요. 왜냐면 우리는 집에서 아빠가 엄마를 그렇게 칭찬하는 적이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자, 막 아빠 그 회사 사람들이 막 놀러 오셨어요. 근데 엄마가 된장찌개랑 LA 갈비를 막 구웠어요. 형수님 된장찌개 진짜 죽이시는데요? 야, 집에서 살림만 하는데 이것도 못 끓이냐?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아내를 누르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체면이죠. 그게 순간 상대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무례가 된다는 거를 정말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야, 된장찌개만 마시는 줄 알아? 김치찌개는 돈 내고 먹어야 돼. 이 말 한마디만 하면은 당신은 무슨 그러면서 이제 한 달 동안 계속 김치찌개 먹어야죠. 아침에도 김치찌개, 점심에도 김치찌개. 여보 이번엔 참치를 넣어봤어. 저녁엔 돼지야. 그렇게 맛있어? 막 이러면서 계속 김치찌개를 먹어야 되는 부작용이 일어나겠지만, 그리고 순간 상대방은 닭살이야. 막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관계인 아내하고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유익하겠죠. 저는요. 그런 연인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그 무례함이 다른 사람을 의식했을 때 무례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참 좋은 누군가에게 좋은 짝이 되어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그냥 누가 너 진짜 피자 잘 먹는다. 그럼 손 그냥 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야, 진짜 뭐 니네 여자친구 예쁘다. 그럼 야, 얘 고친 거야.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야, 너 옛날 사진 봤어? 야, 완전 아니야. 딴 사람이잖아. 분간 못할 걸.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야, 예쁘지? 마음은 더 예뻐. 막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이 첫 면전에서 막 이렇게 하겠지만, 진짜 좋겠다. 나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 결국엔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장 예의 있고 가장 소중하게 대하는 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굉장히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요. 우리가 오래 참고 그다음에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를 잘 지킬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굉장히 좋은 짝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좋은 연애, 행복한 연애는 완벽한 짝을 만나서 만찬을 배부르게 먹는 것과 같다라는 기대를 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작점에 완벽한 짝은 절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완벽한 짝을 만나서 완벽한 출발하시는 게 아니고 굉장히 부족한 사람을 만나서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부족한 우리끼리 만나서 우리끼리 서로를 사랑해주면서 우리끼리 서로를 지켜 세워주면서 우리끼리 오래 참아주면서 서로에게 좋은 짝이 되어갈 때 서로 좋은 과정과 완벽한 상대가 되어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굉장히 완벽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운명 같은 사랑을 기다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요. 그런 생각보다는 정말 운명적이고 완벽한 상대는 없어. 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좋은 짝이 되어 주어야지 라는 관점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랑에 굶주려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불쌍한 영혼을 발견하시면 여러분께서 가서 손 내밀어 주시고 제가 좋은 짝이 되어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멋진 사랑의 순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